라디오 천하. 라디오 전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천하 공감 토론방 진행을 맡은 김겨울입니다. 2013년 9월과 10월 습근평 수석은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 가진 연설에서 21세기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강조하며 공식적으로 1대1로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또 올 3월 해남성에서 열린 2015 바고 아시아 포럼에서도 1대1로를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중국 정부를 대표해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와 국제적인 협력을 기대했는데요. 이미 6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1대1로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1대1로는 향후 몇십 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는 물론 우리 주 경제 발전에도 심원한 영향을 갖다 주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 형성을 위한 1대1로 전략을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전략이 우리 주와는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우리 성에서 한창 추진하고 있는 장길도 선도구 프로젝트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어떨까요? 이러한 의문점에 답을 드리고자 오늘 우리는 1대1로와 연변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변대학 동북아 연구원 현동일 원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1대1로 프로젝트는 이 발표된 후로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와 조직의 관심을 모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의 깊은重시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이 프로젝트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몇 년간 우리 중국의 아마 주요한 화두가 1대1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의 그 핵심 전략은 그 경제 중심 건설을 아마 추진하는 아마 3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0년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우리 중국은 그 경제 체제 개혁과 경제 성장 면에서 모두 크다란 성과를 아마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우리 개혁개방 초부터 설계했던 현대화 목표와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예. 중국 공산당 18기 당 대표대에서 아마 습근평 주석이 아마 보고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자. 예. 그러면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이라는 것이 뭐냐? 저희 예로는 아마 고대 중국이 휴양했던 그 강성 중국이 그런 힘을 다시 재현하겠다는 아마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아마 습근평 주석이 등장하면서 두개 백년의 꿈이라는 목표를 가시화시켰어요. 네. 2개 100년의 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탄생 100주기. 예. 그러니까 2021년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미 요즘 다 떠나왔지만은 그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 네. 이것이 첫 100년이고 두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주년. 네. 2049년이 되겠어요. 2049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것을 좀 더 명시화시킨 겁니다. 네. 이 두개 100년의 꿈을 실현하겠다. 예. 이런 취지하에서의 아마 1대1로 전략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대1로 전략이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저희 리에로는 아마 두 가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배경하고 경제적인 배경입니다. 그 국제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지난 세기 90년대로부터 세차게 불어왔던 글로벌화. 예, 예. 이 글로벌화가 이제는 아마 세계를 휩싸였어요. 네. 또 동반하여 지역경제 일체화라는 것이 지금 아주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자게 되면 중국과 한국이 FTA를 체결해서 네네. 지역경제 일체화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대세 하에서 우리가 1대1로 전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중국이 세계화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아마 네.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2001년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아마 우리 발전 도상이 국가 신분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년이라는 과도 시기를 가졌어요. 예, 예. 그러면 2016년이 되게 되면 이 시장 과도기가 끝납니다. 네. 과도기가 끝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하게 되면 중국이 국제 상거래에서 예. 모두 WTO 규칙에 적응해야 돼. 네. 이러자게 되면 첫째로 중국이 시장의 문턱을 낮춰야 돼요. 네. 시장을 더 개방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하에서 1대1로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중국이 더 개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더 개방적인 자세로. 대내적인 배경으로 보게 되면 대외적인 배경과 아마 맞물려 있는 겁니다. 네. 이 국제화로 가려게 되면 국제화에 걸맞는 우리 제도와 체제가 정비돼야 돼. 예, 그렇죠. 네. 18차 당 대표대에서 우리 스근병 주석이 이런 말을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향후 이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네. 뭐냐 하게 되면 중국이 30년의 개혁 개방을 걸쳐서 지금 시장 경제 틀을 갖췄다가 하나 아직도 국제 무대에서 완전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심층차 개혁을 해서 제도나 제도 면에서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한마디 말씀은 사실 향후 중국이 심층차 개혁을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심층차 개혁들이 모두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와 네. 체제. 동시에 국내적인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아마 2000년도 아마 전후로 해서 중국 경제가 지금 과잉 경제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보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2000년대 초에는 이 문제가 돌출하지 않았는데 이 10여 년을 지나면서 상당히 지금 돌출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품들이 사실 팔로가 없다는 이런 말이에요. 예, 예. 반드시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중국이 이 30년의 개혁 개방 대무역을 추진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급작히 늘었어요. 네. 이것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에 상당한 달러들을 국제 투자에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기 때문에 1대1로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 중국 기업이 이제는 외국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국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제품이 수출을 더 증대하고 자본을 더 내보내고 네. 그리고 아마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지금 중국 경제 구조 면에서 광물 자원, 석유 자원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나 이런 원자재를 많이 보유한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없다면 사실 이 중국 경제에 상당한 에러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렇기 네. 때문에 1대1로 전략의 틀에서 이런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아마 경제적인 배경이라고 보는데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럴 것도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세계 질서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구라파 미국식이 국제 질서입니다. 네. 그런데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중국이 경제가 부상하고 일본이 부상하고 한국이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 중심이 아시아 태평양 지대로 지금 옮겨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향후 아시아 태평양 시대 경제 중심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 중국이 바라는 것은 이 중국식 중국이 원하는 새로운 질서 체계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주도한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중국식 중국식의 우리가 원하는 네. 이런 새로운 질서 개편이라는 것도 네네. 깔려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1대1로 전략은 석극병이 새로운 제5대 아마 영도 체계가 들어오면서 전방위적인 개혁 개방이 전략이라고 봐요. 네. 이것이 아마 중국이 1차 개혁 개방이 78년도 11기 3차 회로를 계기로 시작됐다면 2차 아마 개혁 개방은 92년도 우리 등소평이 예. 남순 강화가 2차 개방이라고 네네. 봐요. 그러면 이번에 1대1로 전략을 펴면서 이것이 사실 중국이 제3차 개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의 개방은 사실 중국이 이 세계 선진국 문턱으로 가는 아마 네. 이런 목표하에서의 개혁 개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주 심오한 의의를 갖고 있는 예. 개혁 개방. 1대1로 그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육로 실크로드, 네네. 다른 하나는 그 해상 그 실크로드입니다. 네. 그 육로 실크로드는 사실 고대 중국이 이미 실현했던 네. 이 실크로드를 다시 재현하겠다는 뜻인데 예. 사실 고대 실크로드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렇죠. 더욱 네. 높은 차원에서의 네. 아마 실크로드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이것이 지금 아마 지금까지 나온 전략 구상에 보면 이 중국이 섬서성이 서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사실 그 중국이 서북 지역을 통과해서 중앙아시아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래서 다시 그 아프한하고 이란을 네. 걸쳐서 터키 예. 그래서 다시 유럽 쪽으로 나가는 아마 이런 실크로드가 될 겁니다. 네. 이 지역이 아마 상당한 국가와 지역들이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해상 실크로드라고 지금 하는데 사실 그 동남 연해에 있는 지금 광주, 복건 이 지역을 아마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를 걸쳐 인도네시아를 걸쳐 다시 네. 그 서쪽으로 되돌아서 그 인도 네. 그리고 그 지금 중동 지역의 그 나라들 그리고 이것이 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 홍하이 그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유럽으로 지금 이어가는 마지막에 목표지가 사실 네덜란드까지예요. 네.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하고 육로 실크로드가 지금 두 개를 나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지역에 속한 우리 국내 상황은 이럴 겁니다. 네. 모두 18개 성시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18개. 예. 그 서부 개발에 속했던 10개 성하고 네. 동북 지역이 길림성, 련영성, 헌영왕성. 네. 이것이 육로 실크로드로 지금 아마 통하는 범위고 네. 해상 실크로드에 아마 들어가는 범위는 그 상해, 광동, 복건, 절강, 상해 네. 이쪽으로 아마 5개 성이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5개 성을 빼고도 그 동남연의 기타 성도 계속 아마 그런 부두들이 항구들이 다 이 실크로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다시 해상을 통해서 지금 그 빠지는데 아마 이 지역을 보게 되면 대체 지금 그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와 육로 실크로드에 제한된 나라들이 모두 26개가 들어가요. 네. 나라와 지역이. 이 지역에 지금 GDP 총액이
아마 현존 세계 GDP 약 30%를 차지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아마 세계 물동량이 거의 25% 정도. 네. 그 철도의 길이가 아마 8만 공里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8만 킬로 이상으로. 그리고도 끝은 외에 이것이 연장되는 것이 있어요. 네. 하나는 그 서안으로부터 실크로드가 사실 동쪽으로 이어져서 중국에서 지금 북쪽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 다시 그 동북 지역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장춘, 길림, 훈춘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다시 또 유러시아 대륙하고 연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고대 실크로드의 총 길이가 6,400km 정도 된다면 네. 지금 새로운 그 실크로드는 아마 10,000km이 되지 않냐. 네. 아마 넓은 범위에서 재개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1대1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또 이 배경에 대해서 정말 자상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대1로 프로젝트는 전략적인 달성 목표와 해결 과제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단계 등이 있어야겠죠. 대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구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구상을 보게 되면 아마 이것이 그 국내적인 구상하고 국제적인 구상이 두 가지가 네.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국내적인 구상을 보게 되면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1대1로라는 것이 길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개발을 가리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크로드란 이 길 개발에서 주변 지역 개발이 같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그려져 있는 이 개발 목표를 보게 되면 아마 중국 전역을 아마 5가지 지역 개발 지역으로 아마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서북 쪽에 말하게 되면 그 신강, 그 청해, 섬서, 감숙, 명하 이 지역을 포괄한 서북 지역이 되겠어요. 예예. 경제 개발대를 만드는 겁니다. 네네. 이것이. 이 두 번째는 서남 쪽이 아마 될 수 있는데 운남성, 사천성, 그리고 그 아래 그 광서성, 네. 이 서남 지역을 포괄하는 아마 경제 개발대라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동남연해 개발대. 이 해상 실크로드에 포함될 수 있는 이 동남연해 이 지역이 포함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84년도에 14개 개방 성시를 만든 이 지역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북 지역이에요. 예. 사실 여기 말하는 지금 창지2 장길도 개발 네. 프로젝트 하는 이 지역이 아마 동북 개발 지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북경 천진, 네네. 그리고 하북 지역. 이것이 개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1대1로 전략이 개발 그 목표가 중국 전역을 다 아우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국제적인 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 우리가 지금 제시한 것이 약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중국이 참여하는 동남아 연맹. 네. 지금 그 동남아 연맹 10개국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그 다시 조합하고 경제 일체화로 가겠다는 겁니다. 네. 중국이 참여하는 경제 일체화. 두 번째로는 동북아 개발을 염두에 두는 건데 그 창지 장길도를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 협력을 통한 동북아 지역이 경제 일체화입니다. 예. 경제 통합이라고 보죠. 이 지대의 새로운 경제 그 협력 모델이에요. 네. 세 번째로는 아마 그 중아시아를 통해서 사실 중국하고 이것이 앞으로까지 가는데 아프리카를 그 포함해가지고 유럽, 동유럽까지 함께하는 그 협력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 그 목표를 상에서 보게 되면 국내적인 개발 그 목표와 국제적인 개발 목표가 아마 나눠 있지 않냐. 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아마 진전을 보게 되면 지금 아마 이미 개시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네. 사실 준비 단계가 상당히 필요한 걸 알고 있는데
예, 제가 하남성에 하남성. 정주에 가봤는데 정주가 네네. 지금 중국이 가장 큰 내륙 항구로 결정돼 개발해요. 네. 내륙 항구. 내륙 항구. 예. 네. 그렇다면 이 정주의 지리적인 위치가 중국 교통이 중추지구예요. 네. 동서남북을 나누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허브 지역이라고 보는데 네. 앞으로 중국이 많은 물동량이 이 허브를 통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대일로 전략에서 우리 허난성의 역할은 뭐냐? 사실 이 물류 중심 역할을 네. 하라는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전략이 차원에서 지금 개시가 아마 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것이 좀 세분화하게 되면 아마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 결정된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아마 프로젝트들이 작성해서 아마 정부의 국가계획위원회 비준을 걸쳐서 아마 실현될 거로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예, 점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추진돼야 되겠죠. 그리고 상당한 프로젝트가 네. 국내를 떠나서 대외 협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것은 다른 나라 정부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네. 중아시아를 통하는 길을 닦는다. 네. 그러면 그 지역의 국가와 그 지역들과 아마 협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그 투자가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봐요. 네.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금년 3월에 출범한 그 AIIB 네. 이것이 아시아 인프라 은행이 아마 중국 주도로 지금 되는데 네네. 이미 40여 개국가 여기에 참여를 참여를 했어요. 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중국이 주도하는 아마 새로운 금융 질서겠죠. 네. 특히 중국 그 인민폐가 지난달 30일 국제 IMF 이 특별 그 티관천이라고 말하는데 인출권, 특별 인출권이라요. 그 화폐로 편입됐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와 그 유로, 네. 그 영국 파운드 그리고 엔. 네. 그래 원래 4개인데 중국 우리나라 인민폐가 인민폐도 들어가면 지금 네, 5개가 들어갔죠.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향후 2025년까지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2025년까지 되면 가능하게 중국 인민폐가 세계의 제3위 네. 통화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유로 다음에 아마 중국 인민폐가. 그러면 인민폐가 이 국제무역이나 국제 경제 생활에 엄청난 효과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1대1도 전략 실시에도 상당한 아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 자, 이제 우리 주는 동북아 금삼각이라 불리우는 삼국 접경지대 위치에 있어서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의 경제복사권 교차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기분 좋잖아요. 예, 나름대로 우세를 살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주변국과 지역과의 합작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변자치주는 그 지리상에서 보게 되면 아마 중국의 아마 동부 쪽에 아주 영강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일대일로 전략의 틀에서 우리 장길도 프로젝트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우리 두만강 삼각지대의 그 1차적인 양변 협력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일대일로 전략이 들어서 중국과 조선의 경제 협력,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 그리고 중국, 조선, 러시아 삼국 경제 협력. 네. 이것이 좀 더 다각화되게 되면 더 나아가서 중국과 한국, 또 더 나아가서 일본과 이런 협력들이 아마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연변 지역이 그 장길도 프로젝트에서 그 포지션이 이 중국말로는 띵위라고 하는데 네네. 뭐냐 하게 되면 전초 역할이에요. 네. 예. 전초지 예, 역할. 우리 연변 지역이 훈춘이 네. 창구 역할을 하면 네. 우리 연변 지역이 전초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초 지역에 속하는 연변 자치주로서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협력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훈충 개발, 네. 이것이 그 라선 개발과 같이 맞물려 있고, 또 훈충 개발과 그 러시아의 그 짜르비노 항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물려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력 개발들을 좀 더 그 가속화시키는 이런 방향에서 아마 밀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네. 이 프로젝트가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지방정부 차원으로서는 결정권이 없을 겁니다. 네. 다만 그런 어려움도 있네요. 네. 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네.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1대1로 전략이 향후 많은 프로젝트들이 아마 나올 거로 보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신청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우리 두만강 하류 출해 우리 통로 건설이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들을 이끌어내는 아마 이 역할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성에서 한창 추진하고 있죠. 장길도 개발 개방. 이건 역시 국가의 중점적인 프로젝트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갖고 있죠. 연변을 포함한 장길도 선도구 지역은 이 두만강 지역국제 합작 개발의 핵심 지역이고 또 중요한 지침대이기도 한데, 1대1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장길도 개발 개방 프로젝트는 어떤 역할을 놀게 되고, 양자는 또 어떤 내재적인 연계를 갖고 있는지. 예. 그 사실 장길도 프로젝트의 그 발족은 사실 2009년도로 지금 그 넘어가는데, 사실 1대1로 전략의 시간적으로 더 앞에서 기하게 된 겁니다. 네네. 장길도 프로젝트의 취지는 사실 중국이 지역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것이 중국의 아마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두 번째로 지금 순위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북부만 개발입니다. 네. 그 광서 지역에 있는 북부만 지역 개발을 그 이미 그 전에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 메콩강을 통한 동남아 쪽에서의 물류 통로와 경제 협력입니다. 네. 이미 아마 상당히 그 잘 추진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지금 장길도 프로젝트라고 보는데, 이 장길도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취지는 사실 두만강 하류 지역의 새로운 물류 통로 건설이라고 봅니다. 네. 이 물류 통로 건설의 두 가지 아마 통로라고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데, 하나는 해상 통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직접 바다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훈춘을 통과해서 라진 지역과 러시아의 핫산 지역, 그래서 라진항과 짜르비노항을 이용해서 바다로 진출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더 멀게는 그 미국이 서부 지역, 그러니까 그 북태평양이 될 겁니다. 네. 거기까지 연결된다는, 아마 북미까지 연결되는 해상 통로를 말하는데, 동시에 이 통로가 또 그 국내 화물을 국제 통로를 통해서 운전하는 아마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북 지역의 물건들을 철로나 네. 고속도로를 쓰지 않고 해상 통로로 중국 남방 지역으로 운송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해나 절강, 심지어 광동까지 네. 이런 역할을 하는 해상 통로. 네. 두 번째로는 아마 철도 통로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훈춘부터 사실 장춘, 길림을 걸쳐서 내몽골의 알살, 이것이 아마 몽골국 변경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몽골국의 그 변경이 초바산이라고 했어요. 이 철도가, 훈춘 철도가 몽골국과 연결돼서 다시 북으로 올라가서 러시아의 치타하고 연결되는데, 네네. 이것이 아마 우리 중국의 많은 분들이 제2 유러시아 대륙교라고 말해요. 네. 제1 유러시아 대륙교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모스크바로 들어가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아마 이 통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길도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가 이 두 개 통로 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1대1로
이런 틀에서 장길도 프로젝트하고 1대1로의 관계가 뭐냐? 사실 장길도 프로젝트는 1대1로의 한 축이라고 보면 수 있습니다. 예. 복사축이라고. 네. 그 내용상에 들여다보게 되면 일맥상부하다고 말하는데 네. 같습니다. 그 아마 추진하는 하는 취지가 예. 이것이 예. 다 대외통로 건설이고 대외개방정책이라고 지금 풀이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어떻게 보게 되면 1대1로 전략 차원이 더 높은 거예요. 네. 이것은 그 중국을 통과라는 뒤에 속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장길도 프로젝트가 1대1로라는 틀에서 그 추진된다고 하면 더욱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도 다가오고 있는데, 자, 1대1로 프로젝트 추진에 발맞추어서 우리주는 어떤 대안 마련과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신다면, 네. 사실은 그 1대1로 전략을 펴면서 지금 장길도 프로젝트와 맞먹고 또 우리 두만강 개발이 아마 91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아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연변 지역이 사실 이것은 새로운 기회라고 봐요. 네. 물론 우리 연변 자체가 만든 프로젝트는 아니지만은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큰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향후 네. 그 개발 잠재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저희 이해는 그랬어요. 기회를 잘 잡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대1로 전략을 이제 실시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정책성적인 것들이 아마 이미 나왔고 네.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길도 프로젝트의 정책, 1대1로 그 전략에서의 정책, 이런 정책들을 잘 그 우리가 연구하고 또 잘 활용해서 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연변 지역에 1대1로의 전략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자치주 정부 차원에도 1대1로 전략을 전문 잘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위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네. 쟁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둘째로는 그 1대1로 전략이 그 우리 지역적으로는 장길도 프로젝트로 많이 표출되는데 지금까지 지낸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 연변 지역에 그 상당한 투자 환경과 기업 환경이 연약한 면이 있어요. 네. 물론 그 지금 고속철도도 들어오고 고속도로도 뚫리고 그러니까 바닷길도 열리고 네. 다 하늘길도 열리고. 다 열렸는데 네. 다만 이것이 윤활하지 않은 거예요. 네. 특히 지금 두만강 개발을 둘러싼 지금 그 우리가 지금 낮은 무들을 이용하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전기 운행을 한다는데 네. 그래서 이게 물동량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지역이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사실 이 면에서 우리가 잘 그 반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1대1로 프로젝트가 장길도 개발을 계기로 우리가 그 대내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여기 힘써야 됩니다. 네.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우리 기업을 그 오라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죠. 기업이 와서 네.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돼요. 네.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몇 년 환경 개선이 많이 됐다고는 하나 네. 아직도 우리 이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게 되면 우리 지역이 개방 정도나 시장 환경이나 우리 남방의 발달한 지역과 지금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우리가 왕왕 그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정부 차원에서 더 강력한 그 시장의 개방과 그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마 정책과 조치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그 1대1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우리 연변 자치주 주민들, 우리 사회적인 그 더욱
그 환경조성이랄까요? 네. 여론조성, 환경조성. 그러니까 기업도 좋고 우리 소비자들도 좋고 1대1로 전략, 이 전략 목표에서 어떻게 하면 연변자치주를 더욱 빨리 건설할 수 있는가 하는 데서의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 창출해야 돼. 네. 특히 우리 며칠 후게 되면 아마 중한 FTA가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1대1로 전략과 중한 FTA를 어떻게 충분히 연변지역에다 활용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능하게 지금 그런 지금 건의들도 있는데 가령에서 중간 FTA라는 이런 틀에서 무슨 종목이냐 하게 되면 여기에 가공 제품 원산지 양의 각서가 있어요. 네.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한국 기업이 밖에서 한국 경유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서 한국 제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령에서 한국 기업이 라진에 투자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꾸로 중국이 지금 한국에서 추진하는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 입주해서 생산할 경우 이것을 중국산으로 인정하면 두 개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런 틀에서 우리가 중국과 한국의 협력, 다각 협력을 이루고 연변 지역이 지금 많은 이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이 지역 개발을 위한 여러모로의 협력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새로운 시기 국제 경제는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내놓은 것이 바로 1대1로입니다. 1대1로는 공허한 구호나 구상이 아니라 향후 몇십 년간의 청사진을 토대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전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모든 경제 행위는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세계 경제는 서로 연관되고 엉켜있는 만큼 보다 개방적인 경제 발전 환경과 한결 폭넓고 질 높은 경제 협력과 합작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경제도 세계 경제의 일부분이고 시장 경제 법칙을 따라야 하는 만큼 1대1로의 실시는 우리 주 경제 발전에도 심원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천혜의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자연자원 등 우세가 있는 만큼 자체 우세를 잘 발휘하고 합작을 강화한다면 1대1로 전략 실시에서 충분히 자체 위치를 찾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벗고 서두르는 주변국이나 연해지구의 열정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우리는 주동성이 부족하고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차려진다는 말이 있죠.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의 준비적인 자세와 구체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이 시간 프로기획의 김대용, 제작의 리호, 진행의 김계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